좋아요, 구독. 다음은 또 저희가 뺄래야 뺄 수 없는 또 반도체 얘기. 네. 네. 또 2차전지도 주춤한데 반도체도 가는 듯 하다가 그냥 다시 미끄러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은 반도체가 업황이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의견은 뭐 동의를 합니다. 네. 사실 PC용 뭐 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반등을 좀 약간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일반 서버용, AI 서버용을 제외한 일반 서버용이라든지 모바일 수요 같은 건 아직도 재고가 좀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고 자체가 해소되는 시점을 갖다가 뭐 시장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 정도 보는데 네.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내년 1분기까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재고 감소 어떤 시점에 그 발을 맞추어서 네. 그 사이클 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네. 그 반도체 섹터가 움직이는 건 사실은 맞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들이 지금 21년, 22년도에 그 호황기에 어떤 영업 이익이라든지 네. 아니면 매출액 자체가 회복되는 시점이 사실은 25년도 정도를 봐야 됩니다. 야, 예. 24, 25년 정도 돼야지 네. 사실은 그 23년에 마이너스를 갖다가 다 딛고 네. 사실은 그 정도 성장하는 기업 거야. 실적 실적 얘기하시는 얘기를 거죠. 자체를 예. 놓고, 그러니까 주가가 기업 실적에 비례한다는 걸 갖다가 원칙으로 대원칙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네. 반도체 섹터가 실적 개선이 이루어져 올라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특히 그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자체가 네. 그 가령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적 개선이 돼가지고 뭐 과거처럼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뛰고 하는 것들 사실은 네. 그건 좀 무거운 주식들이기도 하고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는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소부장에 여전히 있다라고는 봐요. 아, 반도체 소부장이요? 반도체의 소부장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사이클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일단 전공정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네. 올해는 그게 거꾸로 됐죠. 반대로 됐습니다. 후공정이 됐죠. 왜 네. 그러냐면 이제 HBM이라든지 그 후공정, 패키징 쪽 분야가 워낙 이 두각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AI 때문에요. 네. 그쪽이 먼저 움직여서 일부에서 사실 전공적 쪽이 이제 반응할 때가 됐다. 네, 뒤늦게라도. 뭐, 뒤늦게라도 뭐 네.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저는 뭐 그 의견에 그렇게 뭐 반박을 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대원칙 자체가 네. 이 업황 자체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 분야에서 소부장을 택한다고 한다면은 네. 올해도 성장하는 올해처럼 어려운 데도 성장하는 회사가 어려운 데도 있단 말이에요. 성장하는? 어려운 데도 네.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반도체 그 메이커의 네. 어떤 그 사이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그게 힘들지만 네. 지금도 올해도 매출도 늘고 영업 실적도 늘고 하는 회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런 회사에 당연히 주목을 해야지. 네. 뭐 내년 내후년 뭐 열심히 했어. 네. 근데 그게 21년, 22년 정도 수준이야. 네. 이러면 주가는 사실은 뭐 성장이 21년, 없다. 22년 정도 수준까지밖에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방 자체가 네. 그렇게 확 열려 있다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뭐 제가 뭐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방 회사들이 어렵지만 네. 올해도 영업 실적이 좋고 매출액도 늘어나요.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회사들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놓고 보는 게 사실은 그 골라내는 게 바로 공부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최근에 일단 동향을 보게 되면 네네네.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번에 8월달 넘어오면서부터 업황 뭐 바닥 찍었다라고 네네네. 하면서 지금 이번 주에 본 제가 증권사 리포트만 하더라도 네네네. 7개가 8개를 쭉 봤는데 예. 다 다 매수. 좋다고. 다 좋다고 다 그러죠. 매수. 다 예. 매수. 지금 아니면 못 사. 예, 예. 지금 아니면 못 산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지금이 적극 매수의 기회 뭐 이런 거만 일색입니다. 예. 제가 반도체를 보면서 가장 불안한 게 그거예요. 예. 이 왜 또 거기다가 지난번에서 턴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예. 이제 와서 이제 또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되면서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믿어도 됩니까? 그냥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겁니까? 지금 당장 살까요? 나는 네. 안 사요. 왜 네.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 반도체 섹터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주의면은 분명합니다. 네. 분명하지만은 21년, 22년 실적을 갖다가 23년 고생한 게 24년, 25년 정도 돼야 그걸 간신히 회복하는 정도예요.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론상 따져서 주가가 과거의 어떤 진폭망을 갖다가 넘어서 갈 수 있느냐. 네. 그것도 향후 2년 정도에 그 정도 수익률을 바라고 글쎄요. 그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네. 아니면 큰 돈을 갖다가 뭐 여유자금으로 뭐 배당이나 좀 받고 뭐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펀드로 움직이거나 기관 투자자 입장 같으면은 뭐 담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 비중이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에 비중이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개인들이 과연 그걸 투자를 해서 글쎄요. 그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뭐 제가 음.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입니다. 아, 예, 그 예, 예. 지금 보시는 거는 바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수익률 자체가 네, 그렇죠.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예,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네.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 아,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결론을 살짝 제가 나름대로 내보게 되면 예, 2차 전지 반도체, 예. 2차 전지를 사시겠다. 이런 쪽으로. 저는 저 숫자를 실적 지키는 걸 좋아해요. 네.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 있는데 네. 그다음에 수주 잔고들이 우리나라 그 배터리 단에서 그 갖고 있는 수주 잔고들이 당장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게 장비 업체들 조그만 장비 업체들 같이 몇천억 정도의 어떤 수주 잔고를 갖고 있고 큰 장비 업체들은 1조 이상의 어떤 수주 잔고를 분명히 갖고 있는데 네.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조 이상의 어떤 수주 잔고를 이미 갖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 회사들이 그 회사를 안 하고 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네. 그 실적 개선을 갖다가 원래 정도의 어떤 실적까지 회복하는데 앞으로 한 최소한 1년 내지 한 2년 정도 걸릴 섹터에 네. 그런 투자를 할까라는 건 음. 의문의 여지가 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사이클도 이제 고려를 하겠지만 네네네. 수익률을 생각하게 되면 숫자를 훨씬 더 크게 보여주고 있는 그쪽 2차 전지 쪽이 낫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뭐 제가 그 공부에 본부하면 그렇게 판단을 하는 예, 거고요. 사이클이 이제 바뀌고 있으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니까 네.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자기가 한 2년 정도를 보고서 네. 어느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바라보고 자기가 목표로 한 수익률은 다 다를 테니까요. 그렇죠. 뭐 그래서 내가 반도체주를 하겠다. 내가 음. 반도체주는 잘 안다. 네. 그러면 투자하시셔야죠. 그러니까 성향도 생각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지금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원래는 업황이 이제 수요단의 변화가 상당히 늦기 때문에 네네네. 뭐 지금 뭐 말씀하셨던 모바일이나 PC나 이런 것들 늦기 때문에 네네.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디램 업황, 메모리 반도체 업황들이 더 늦을 수 있다라고 네네. 보여지는데 네. 그를 이번에 AI가 네네. HBM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끌어올린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이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좀 더 빠르고 강하게 끌어올릴 것이다. 네. 이렇게 분석하는 쪽도 많습니다. AI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네. 사실은 이제 뭐 특히 서버용 AI 서버용으로 해서 이제 HBM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그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 그 전체 물량에서 네. HBM 쪽으로 나가는 물량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네. 것 갖다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더 늘어나는데. 예,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뭐 그쪽 부분은 성장을 하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게 HBM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사실은 기존의 어떤 그 D램 분야에서도 네. 사실은 그만큼의 포지션이 확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게 뭐 일종의 이제 치킨 게임 마냥 HBM 수요가 늘어나는데 D램 수요는 준다. 네. 뭐 DDR5라든지 뭐 이런 쪽의 수요는 뭐 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사실은 그게 그 전체적인 매출을 끌어올리고 뭐 이런 데는 좀 영향이 뭐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무래도 네. 그렇지만 HBM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그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사실은 영업이익은 조금씩 개선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게 뭐 기존에 뭐 D램보다는 영업이익이 훨씬 높을 테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인공지능 서버라든지 뭐 이런 쪽의 어떤 수요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폭발적으로 네. 늘어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늘어나기는 늘어나겠죠. 네.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그 인공지능으로 인한 어떤 고사양 그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려고 하게 되면은 네. 인공지능 분야가 사실은 그런 쪽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쪽 분야로도 파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파급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인공지능을 차용을 해서
가령 그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찍히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연 효과가 있을 거란 얘기죠. 본격적으로 늘어나기에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제품이든지 수요 자체가 맨 처음엔 좀 기존의 0에서 시작하니까 네. 사실은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사실 좀 주춤주춤했다가 그리고 다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미 지금 인공지능 지금 그 반도체 분야가 아니라 인공지능 분야에서 네. 가령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떤 수요들을 갖다가 이미 다 흡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미 흡수를 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주춤주춤하는 단계를 갖다가 그걸 지나야지만 다시 그 수요 자체가 늘어날 거다. 네.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HBM의 수요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귀결인데 네. 그렇지만 중간에 어떤 수요의 어떤 정체기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모든 것들이 네. 사실 그게 어떤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지금 그 HBM의 어떤 폭발적인 수요가 지금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이 수요 자체가 네. 당분간은 어느 정도 폭발적인 성장세로 이어지겠지만은 네. 그게 완전히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휘저을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수요는 좀 반영이 됐고 예. 그걸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자. 네. 네. 왜 그러냐면 그걸 갖다가 쓸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써서 네.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증명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조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네네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반도체 쪽에서는 네. 아까 소부장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네네. 만약에 또 평론가님이시라면은 지금 시점에서 네. 뭐 후공정 얘기도 하셨고 전공정 얘기도 하셨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뭐 소재 부품도 있을 거고 네. 이런 쪽에서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어느 쪽으로 보시겠습니까? 전공정, 후공정에 다 쓰이고 네, 지금 막 쓰이기 시작해서 분야가 확산되고 있고요. 네,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양산 쪽에도 쓰이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에도 쓰이고 있는 거. 네.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 아, 그러니까 기술적 어떤 해자를 갖고 있는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들. 네, 그러니까 기술적 어떤 허들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기업이 있어요. 네. 하나만 알려주시면 하나, 두 개 아니면 세 개? 저번에 그 H자 들어가는 회사 얘기해줬잖아요. HPSP 요? 어닐링 회사. 예.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른 회사를 올해 매출이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 다 매출 줄고 있는데 네, 올해 보세요. 올해도 음. 매출 늘고 있고 영업이익이 늘고 있고 내년은 더 늘고 네. 영업이익률이 얼마고 네. 이 회사가 왜 성장하겠어요? 그러네요. 성장폭 상당히 크네요. 네. 예. 뭐 이런 기업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트에 담아서 네. 놓고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차전지 못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장기적으로 정도로 놓고 보면. 강력한 기술을 갖고 있고. 알겠습니다. 또 두 개는 안 여쭙겠습니다. 예. 워낙 더 종목은 잘 안 푸시려고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네. HPSP도 관심 있게 보자. 이 정도로 해서 일단 반도체까지 해서 시장 흐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네네. 네.